자, 함수 극한. 자, 합시다. 먼저 어제 문제를 좀 보게 했던 이유죠. 전체적인 맵부터 잡고 갑시다. 네. 그냥 맞닥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맵부터 잡아버리면 힘드니까. 자, 맵 갑시다.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뭐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확인할까? 극한. 그러니까 그치, 결국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됐니? 수렴이 꼭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꼭 좌극 같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죠? 왜? 어떤 극한값으로 향하는 게 꼭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지? 맞나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고?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맞니? 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죠. 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뭘 더하겠어.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 뭘 물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나? 잠깐만. 근데 다시 극한값이 존재한다 혹은 수렴한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야? 뭐라고 배웠니? 니네?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뭐야? 뭘 배운 거야? 야, 이게 기본적인 얘기잖아. 뭐죠? 네? 연속해야만 극한값이 있니? 야, 참. 이게 이렇게 쓸매기 될 일이라고? 야, 아니, 이게 시작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시작 아니냐? 이 시작을 제대로 얘기 못하면 뭘 한 거야, 대체? 아니, 이것도 똑바로 주게 얘기 못해? 승빈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문제에서 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이러면이 뭐냐고. 이게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죠? 너무 어렵게 배웠니, 니네?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니야? 하나의 값이 정확히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 가까이 가는 단 하나의 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왜 어렵게 못하지? 가까이 가는 단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수렴을 의미하죠. 저 값이 극한값 혹은 수렴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를 봐야 될 거야, 그지? 가까이 가는 값이 있냐, 없냐, 그지? 맞아요? 없으니까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발산에도 종류가 있죠. 뭐, 그러니까 발산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수렴의 반대말이야, 그지? 다시 얘기해서 가까이 가는 단 하나의 값이 없어, 그지? 그러면은 이게 단 하나의 값이라는 말에 위배될 수도 있어.
그게 뭐야? 좌극값과 우극값이 서로 다른 거야, 그지? 맞니? 근데 가까이 가는 게 없는 걸 수도 있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그런 형태지. 맞아? 여기까지 돼? 가까이 가는 단 하나의 값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할 거라고 알겠지? 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그게 개념이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는 아니? 진입한단 문제야.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고 수렴값을 구하는 건 그냥 다 한다고 나중에 배우면.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킬들만 막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푼다고. 근데 그 진입 판단을 못 풀겠는 거야. 왜? 단순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가 힘든 거거든. 극한은 사실. 극한 연속. 오케이?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 그럼 거꾸로 이 얘기도 등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수렴이면 그러니까 발산이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이 얘기도 있어요. 수렴한다면 오케이? 혹은 발산한다면 발산하려면 되니? 함수식이 어때야 하는가를 물어요. 오케이? 거꾸로야. 나한테 극한을 줘. 극한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수렴하는 극한 혹은 발산하는 극한에 대한 정보를 줘요. 오케이? 됐니?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함수식을 역추론하는 얘기가 등장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 정보들은 주로 당연히 부정형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됐니? 될까요? 자,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제일 큰일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내 눈에 한눈에 보일 거 아니야. 얘는 좌극이 있구나. 그러니까 좌극 같구나. 다르구나. 오케이? 혹은 뭐 무한대로 가는구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오케이? 아니면 무한대로 갔더니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당연히 지금까지 배웠던 1,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3, 4차 함수도 나오겠네. 그지? 그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또 우리 배웠던 함수 뭐 있죠? 유무리 함수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겠죠. 맞나요? 오케이? 플러스 이제 이 얘기가 등장을 하죠. 절대값 함수.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막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강력하게 들어오죠. 가우스 함수. 가우스가 포함된 함수들을 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근데 가우스 함수는 특히 조금 더 뭐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연속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극한보다는. 근데 어차피 할 거니까. 바로 배울게 이제 연속이니까. 또 하나 평행이동, 대칭이동된 형태를 볼 건데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곤란한 상황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려면 그리는데 이거는 그리지 않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됐니?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정형, 부정형, 꼴을 보는 형태가 있어요. 정형은 뭐라고 배웠죠? 정형이 뭐고 부정형은 뭐야? 네. 뭐가 정해진 형태죠? 뭐가 정해진 형태죠? 그치. 그러니까 정형, 그러니까 그건 한자 얘기잖아. 부정형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고, 정형은 정해진 형태고, 뭐가 정해졌냐고. 무엇이? 극한값이 정해져 있다? 아닌데. 정확하게. 값이 네.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상태를 보고, 오케이? 상태를 보고 수렴과 발산을 확인 가능한 형태였어. 되니? 부정형은 상태만 봐서는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알겠죠? 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정형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극한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기에 용이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극한이 가지는 성질들은 주로 정형일 거예요. 그리고 부정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형태가? 네 가지로 배웠어요? 오케이. 첫 번째 뭐 있었죠? 제일 먼저 배운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걸요? 그죠? 맞나? 그 다음 두 번째 뭐? 그 다음 배운 게 뭐야?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을 거야. 그죠? 그 다음 배운 거? 무한대 곱하기 0꼴 있었어요. 그죠? 네. 맞나요? 그리고 또 뭐? 0분의 0꼴 있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무한대의 영승꼴도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오케이? 됐나요? 이 얘기들이 시작될 겁니다. 알겠죠? 제대로 봐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맵을 잘 잡고 가야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곤란한 형태. 라면 이 꼴도 자주 써요. 이게 또 등장하기도 하죠. 오케이? 됐나? 샌드위치 극한도 배웠죠? 배웠죠? 샌드위치 극한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시작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할까요? fx가 gx보다 작으면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리밋 x가 a로 갈 때 gx보다 뭐합니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는 게 포인트죠. 네.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어.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거지. 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맞나?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만약 얘와 얘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fh가 모두
수렴해야 돼. 둘 다 수렴하는 함수야. 될까요? 그리고 두 극한값이 같다면 맞나요? 그때 결론은 뭐야? g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 아니? 자, 샌드위치 극한은 언제 쓰죠? 함수식이 제시되지 않아요. 제시가 안 됐어. 대신 뭘 줬어? 함수가 가지는 범위를 나한테 줬어. 아니? 그 범위를 줬을 때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프도 못 그리겠고 무언가를 못 하겠다 이거죠. 맞나요? 됐습니까? 그죠? 잠깐만. 자, 세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나와요. 되니? 그죠? 자,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 땐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F 안에 요게 이 안에 원래는 뭐가 들어가 있어 보통? 보통 X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치? 근데 X가 아니라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가 있어. 되니?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주로 합성으로 판단하는 게 편할 거야. 알겠니? 됐어요? 가끔 뭘로 보기도 해. 치환으로 보기도 해요. 이걸 치환해 버리기도 하는데, 오케이? 기본적으로는 합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좀 더 빨리 갈 때가 있지만, 치환으로 갔을 때. 알겠니?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까지는 아직 안 했나? 합성함수 극한은? 들어가는 첫 번째 네, 할 때 네, 그 값보다 네. 큰지 작은지 어.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값이 아닌 상태를 대입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야. F.G가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만약에 G가 K가 됐어. 극한값을 봤더니. 근데 그 K를 그냥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돼요? 왜? K가 됐다는 건 K보다 큰 값이 K에 가까워졌는지. 오케이? 어떤 극한값이 K였다는 건 K보다 큰 값이 내려와서 K가 된 건지 아니면 K보다 작은 값이 올라와서 K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K가 나왔을 수도 있죠. 뭐라면? 상수함수라면. 그죠? 이 세 개를 구분 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 상태를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되십니까? 될까요? 네 번째. 이것도 나와. 곱이꼴 함수의 극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걸 묻는다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걸 물을 거야. 근데 잘 봐. 이게 첫 번째. 수렴 곱하기 수렴이었어.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해요. 곱했어. 그럼 당연히 뭐일 거야? 수렴일 거야.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F가 알파로 갔고 얘가 베타로 갔으면 그 결과는 알파 베타가 됐겠죠. 맞죠? 되니? 되십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수렴이랑 발산이랑 곱했어. F는 수렴해. 어떤 값으로? 근데 G가 발산했어. 극한값이 없었어. 되니? 그러면 그 결과는 알 수 없어요. 항상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대신에 근데 만약에
이 수렴하는 값이 수렴값이 뭐였다면 0이었다면 되니? 이게 수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왜? 얘가 0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얘가 좌극한이 알파였고 우극한이 베타였으면 둘 다 0 곱해버리면 제로 돼버리니까 수렴할 수 있잖아. 되니?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이겠네요. 라고를 또 말 못한다고. 왜? 얘가 만약에 어디로 발사했으면? 무한대로 발사했으면. 무한대 곱하기 0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될까? 되십니까?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수렴값이 0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발산이죠. 되니? 가능하십니까? 돼요? 세 번째. 발산 곱하기 발산은? 수렴의 발산은? 발산 곱하기 발산은? 그렇지. 알 수 없죠. 오케이.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직접 뭐 해봐야 돼? 좌극, 우극, 각각 조사해서 곱해봐야 돼. 될까요? 되십니까? 잠깐만, 내가 혹시, 어, 됐죠? 자, 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간단해요. 1번에서 거의 다 했던 얘기야. 당연히,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할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정형, 부정형. 오케이? 그러니까 정형이라는 건 주로 뭐 한다는 얘기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형이라는 게 정해진 형태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수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을 하면 무조건 수렴하고 이렇게 연산하면 무조건 발산해라는 게 나온 거니까. 그치?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극한의 성질 하면서 이제 단원이 딱 나올 거라고. 소단원이. 알겠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되니? 세 번째 뭐도 있었어? 샌드위치도 있었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얘기도 등장해요. 도형에서 활용도 나올 겁니다. 오케이? 계산하는 것들. 당연히 도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뭐 닮음, 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점직성 공식, 뭐 이런 저런 것들. 오케이? 이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거꾸로 이것도 되게 여기가 또 어려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함수식을 역으로 추론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3번이 안 되는 건 1번이 안 되는 거죠. 사실. 1번이 안 되는 얘기지. 될까? 되십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맵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 안에서 다 움직여요. 우리가 이제 볼 문제들은. 그럼 반 이상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첫 번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오케이?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뭐 1,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고 유무리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우리 그지? 그런 거 말고 이거부터 정리 좀 해보죠.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일단 절대값 안의 시계값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죠? 맞니?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함수식을 정리할 거고 그리고 나서 각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릴 거죠.
맞나?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외웠던 것들도 있었죠. 뭐? y는 f 절대값 x면 x의 절대값 붙으면 뭐였죠? 그렇죠.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 이제는 외우죠. 그죠? 맞나요? y의 절대값 붙으면 뭐였죠? 위. 아니죠. 위쪽 그리고 x축 대칭이죠. 맞나요? 야,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지, 이제. 식 전체의 절대값 붙으면 그쵸, 얘가 위가죠.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되니? 1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이었죠. 그죠? 내 기억에는 얘가 한 문제 나왔었었지? 얘였나? 얘였나? 얘였나가 나왔는데? 니네 1학년 기출 때. 계속 절대값은 나올 거예요.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 니네 학교 선생님. 될까? 기억하시고. 그래프 그려서 극한 조사하는 거. 두 번째. 가우스 함수. 오케이?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려서 이제 조사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일단 이거부터 갈까? 기초부터 갈까?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라고 써 있어, 그지? 근데 이걸 줄여서 뭘로 보길 원하냐면 정수 부분으로 보길 원해. 오케이? 그게 정수 부분이야. 오케이?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빈 가우스 4.2 4. 왜? 4 더하기 0.2에서 얘를 취한 거거든. 맞죠? 맞아요? 한 번 더. 가우스 3은 3. 왜? 3 더하기 0에서 3을 가져온 거거든. 가우스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2, 그지? 왜? 플러스 0.3 이렇게 볼 거거든. 오케이? 그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어디에 조건이 가해져 있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눌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정수 부분이냐 소수 부분이냐는 뭘로 판단을 해? 뭘 기준으로 얘가 이러니까 정수 부분이 이렇고 소수 부분이 이래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눗셈을 할 때도 나눗셈은 무엇에 조건이 가해졌어? 그치, 나머지지. 수의 나눗셈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나눈 수보다는 작았어야 됐고 식의 나눗셈에선 그지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더 낮아야 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걸 나머지가 결정되니까 목도 결정되는 거였다고. 그잖아. 그럼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뭐에 지금 조건이 가해졌냐고. 그치, 소수 부분이야. 오케이? 되니? 왜 이걸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 이렇게 보기 싫다 이거야. 왜? 마이너스 0.7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갑자기 네. 저 식을 그런 말이 안 되지. 왜요? 난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2하고 그러니까 알지. 내가 바꿀게. 됐어? 어차피 지울 거야, 그리고.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소수 부분을 봐야 되고죠. 소수 부분의 조건은 그럼 뭘까요? 네. 옳지. 옳지. 1보다 작아요. 그죠? 됐나요?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어. 가우스 x는 가우스 값은 어떤 수의 가우스 값은 x보단 작거나 같을 거야. 그죠?
왜 x가 정수였으면, 그죠? x가 정수였으면 자기 자신으로 그냥 나왔을 거 아니야. 네. 맞죠? 되니? 그리고 하한도 있어요. x-1보단 크다는 거죠. 아무리 빼봤자 어떤 x라는 값에서 아무리 빼봤자 1보다는 적게 빼지 않았냐는 거죠. 그지 않을까요? 될까요? 요걸로 이용을 할 겁니다. 요걸 이용할 겁니다. 되니? 두 번째. 그래서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도 가볍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0부터 1까지는 많이 가우스 값이 0이야, 그지? 맞아? 그랬다가 1 이하, 1부터 2까지는 1이야, 그지? 맞나? 2면 2부터 3까지 2예요, 그죠?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죠? 계단 형식으로. 여기도 마일부터 0까지는 마일일 거고요, 그죠? 마이였을 거고요, 그죠? 됐나?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 가우스 X는, 가우스 X는 어디서? Y 값이 뭐일 때? 정수일 때 불연속하네요, 그죠? 그죠? 그 값이 정수가 될 때마다 불연속되지 않니? 맞아요? 되니? 그럼 좀 더 나아가면 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발전해서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해결력은 여기서 길러지는데 x가 n으로 가요. 그니 그때 가우스 x 값을 물었어. 그니 그러면 나눠야 돼요. 뭘로? 근데 그 Y 값이 틀릴 때 y가 정수가 됐을 때 불연속이잖아. 그냥 아, 연속하지 않는 거. 니네 연속 안 배웠나?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 않다고요. 여기 지금 끊어져 있거든. 그잖아. 여기 지금 끊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끊기고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러면 Y 값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이겠죠? 여기 근데 그건 없을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x 값이라고 합시다. 일단. 될까요? 되십니까? x 값이 정수일 때 불연속이고, x 값이 정수가 아니면 연속이네요. 그죠? 이어져 있네요. 그죠? 맞나요? 돼요? 자, 자, n이 정수라면, 정수로 갔어. 예를 들어, 3이야. 좌극은 몇이대? 2네요. 그죠? 네. 우극은 3이네요. 그죠? 네. 마일이야. 왼쪽 값 좌극은 마이네요. 우극은 마일 자신이고요. 그죠? 네. 맞나요? 금방 보여요. 리미트 x가 n의 왼쪽에서 왔을 때 좌극한 값은 몇이야? 한 칸 낮아래. 네. 네. 우극한 값은 같아요. 그죠? 됐나요? 그리고 n이 정수가 아니라면 됐나요? n이 정수가 아니면 그냥 극한 값은 그냥 가우스 값이에요. 그죠? 될까요? 그냥 가우스 값이에요. 그죠? 될까요? 됐죠? 자, 세 번째. y는 가우스 fx 꼴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됐니? 오케이. 자, 3번은 주로 극한보다는 연속에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차피 근데 연속에서 할 거니까. 극한 다음 바로 연속이니까. 될까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fx 그래프를 점선으로 그리세요. 오케이? 됐니? 그리고 두 번째, y 값이 뭐가 될 때? 정수일 때 가로줄을 그리세요. 됐나? 됐어요? 세 번째, 가로줄과 fx의 교점은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가로줄 사이에 점선들을 밑으로 다운시켜서 그려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봐. 예를 들어, y는 가우스 4-x 제곱이야. 얘를 그리래. x가 어디? 마이부터 2까지만 그리래. 돼요?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지 않나? 4-x 제곱은 이렇게 뭘 그리라고? 점선으로 그려요. 그리고 y 값이 정수가 될 때 가로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1, 2, 3, 4. 대충. 됐나? 교점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될까요? 자, 그 사이에 지금 요 점선들 있지? 요 점선들 있지? 그건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거야. 여기도. 될까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될까요? 저 파란색이 요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알겠니? 됐니? 주로 연속에서 많이 묻는 게 그래서 나한테 묻는 게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하면서 묻거든. 끊어져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야라고 묻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 한 번 끊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있네요. 그죠? 요렇게를 묻기를 할 거야. 알겠니? 돼요? 자, 또 하나 다시. 그러니까 가우스에 관한 얘기가 이 정도면 연속까지 다 건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또 하나. 근데 요거 1번에서 요거 이해 가셨죠? 됐니? 요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나한테 그럼 지금 준 게 가우스 X에 뭘 준 거야? 범위를 준 거 아니야? 얘들아? 됐니? 이게 콜라바가 뭘로 되냐면 샌드위치 극한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3 곱하기 가우스 6분의 x의 값을 하고 물어. 됐니? 오케이? 자,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됐니? 바로 이렇게 써버려요. 쟤는 사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3 곱하기 6분의 x라고 쓰시면 돼요. 왜? 가우스는 정수 부분이라며. 정수 부분이었다는 건 그 어떤 수에서 0점 몇몇에 해당하는 소수 부분을 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봐봐.
이 새끼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새끼 아니야? 그지 않냐? 무한대로 가는 새끼인데 0점 몇몇 떼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잖아. 그냥 떼도 상관없다는 거죠.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지? 가우스나 그냥 원래 그 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몇이래? 죽고 2분의 1이 답이라는 거죠. 돼요? 근데 주관식은 저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지. 되니? 주관식이 나오면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가우스 6분의 x는 6분의 x보다 작고 나왔고 6분의 x 빼기 1보다 크다는 거죠.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3분의 x분의 3을 곱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x분의 3 곱하기 6분의 x 됐고요. 그죠? 맞니? 6분의 x 마이너스 6 곱하기 x분의 3 될까요? 여기까지 될까요? 이거 통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미트를 씌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6x분의 3x 마이너스 18 리미트 x분의 지금 여기 는 붙이는 거 그죠? 극한 씌우면 그죠? x분의 3 곱하기 가우스 6분의 x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6x분의 3x 됐나? 까고 2분의 1이라는 거죠. 얘도 1차분의 1차 개수비 그죠? 2분의 1 맞나? 그러니까 얘 가운데 있는 놈도 2분의 1이었다는 거죠. 될까요? 요건 이제 서술형 주관식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프 그리기 잠깐만 우리 마플 있죠? 지금 체크하는 것만 좀 풀어봐봐.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아, 절대값 쪽은 너무 만만한 것들만 있네. 15쪽에 31, 32. 그리고 16쪽에 34, 36, 38. 그렇게 세 개만 풀어보세요. 34, 36, 38. 가보죠. 아이고, 앞으로 수업해야 되는데. 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 자, 아니 이거 1과 2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맞니? 네. fx는 x-1, 아, 위에 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절대값. 네. 더하기. 여기도 분자가 음수로 나오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까고, 까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보겠네요. 그죠? 맞니? 네.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고 2보다 작으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자는 그대로 나와요. 그죠? 맞니? 네. 여기는 아직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차분하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맞죠? 1 빼기 x 빼기 2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세 번째, x가 2보다 크면 이거 서술형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서술형 할 때 이거는 여기에 는 붙으면 안 돼요. 그죠? 네. 아 근데 사실 여기도 붙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도 붙으면 안 되겠구나. 그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둘 다 양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뜨겠네. 그러면 1 더하기 x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1의 좌극이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지?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마사가 떴죠. 맞나? 네. 2의 우극 물어보니까 2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다 물어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저거는 여기 약분해도 되는 거군요. 약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 아무튼 1로 향해서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막 0분의 0꼴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되지 않나요?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꼭 해줘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니네 뭐라고 배웠어? 뭘 봐야 된다고 배웠죠? 나오는 게 상수인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뭘 봐야 돼? 차수. 차수를 봐야죠. 네. 스피드,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스피드를 봐야 된다고. 아, 네. 누가 더 빨리 가는 무한대냐를 네. 봐야 되는 거지. 차수 보고 만약에 차수가 같으면 이제 개수비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는 거잖아. 네. 맞아요? 맞니?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그걸 무한대분의 네. 변형은 뭘 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하는데? 유리와 막 영. 그치. 그러니까, 자, 무리식이라면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를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지 않는데? 그치. 묶는 것도 있어요. 무리식 형태가 아니라면 무한대로 묶어서 뭘로 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봐요. 아, 오케이? 네. 돼? 세 번째,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또 어떻게 처리하는데? 무한대 곱하기 0은 일단은 진입 판단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요. 무한대 곱하기 0은 수렴의 발산해?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정형이겠지. 대신 무한대에다가 뭘 곱했더니 수렴하려면 그 곱한 새끼는 0일 거야. 네. 그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극한값을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극한값 하나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또 문제들을 내요. 오케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는 아니면 무한대 곱하기 0이 그래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어떻게 판단해? 통분해요. 통분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거나 0분의 0꼴이 나와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면 아까 그대로 차수 비교, 개수 비교로 가는 거고, 오케이? 아니면 0분의 0꼴이라면, 자, 이제 그럼 0분의 0꼴은 어떻게 판단해? 0분의 0꼴은 어떻게 해결해요? 약분을 그거에서. 그쵸? 공통 인수가 있었단 얘기야. 인수분해하고 약분할 거야. 되니? 됐어요? 그러니까 약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순간적으로 내가 정지가 와서 저 약분 하는 게 약분하는 행위가 갑자기 0분의 0으로 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맞나요? 그냥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조금 힘들게 봤어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네. 0분의 0꼴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기법이 있죠. 뭐?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나? 로피탈. 이것도 대충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미적분에 대해서 주어 듣는 것도 적기 때문에.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하거나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거나 근데 그 인수분해가 불편할 때가 있다고. 그때 빠르게 가려고 로피탈을 써요. 이렇게 되니? 뭐 이거 나랑도 같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두 번째. 아니다. 세 번째 얘기를 빼먹었네.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된 형태들을 볼 겁니다. 오케이? 돼요? 잘 봐. 일단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죠. y는 fx를 뭐 하면 x축 방향으로 t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됐나? y 자리에 y-q, x 자리에 x-p 써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거 맞죠? 맞나요? 자, 그리고 대칭이동. x축 대칭하면 y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맞니?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y축 대칭하면 x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원점 대칭하면 x, y 모두 마이너스가 붙죠. 맞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맞니? 마지막 y는 x 대칭이면 y는 x 대칭된 형태를 뭐라 불렀죠? 오케이. 역함수였죠. 는 x랑 y랑 자리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y로 정리하겠죠. 네. 맞나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일 거야. 되니? 근데 이 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오랜만에 정리하는데 어차피 계속 나올 거고. 대칭성을 가진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가봅시다. 첫 번째. 선대칭부터. 헤이. 이거부터. fx랑 f-x랑 같은 걸 이걸 뭐라 불렀죠? 네? 그쵸. y축 대칭 함수. 이 함수를 주로 우함수라 불러요. 되나? 네. 맞죠? 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fk-x는 fk 플러스 x랑 같대요. 얘는 그치. x는 k 대칭인 함수를 의미해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죠? 점대칭도 가보죠. 어, f-x가 마이너스 fx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무슨 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였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fa-x 더하기 fa 더하기 x는 2b라고 나올 거예요. 됐니?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fx는 a, b 대칭인 함수예요. 이 표현이. a와 b는 숫자로 나올 거고. 됐니? 이게 왜 그러냐면 유빈아 심각한 표정 안 해도 돼. 금방 알려주니까. 이거야. 만약에 a, b 대칭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x는 a였고 여기가 y는 b였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었대. 이 길이 같대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a, b를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항상 중점이 a, b가 됐대. 오케이? 되니? 그럼 이 생각이야. 봐봐. 여기가 a-x를 넣었고
여기가 a 플러스 x를 넣은 거야. 요 값이 fa 플러스 x고 요 값이 뭐야? fa 마이너스 x였던 거야, 그죠? 그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았다는 거라고. 그죠? 됐니? a 마이너스 x를 넣은 값과 a 플러스 x를 넣은 값의 중간 값이 무엇이었다고? 평값이 b였다고. 그죠? 타당하죠? 됐나요? 그럼 얘가 사실 이거거든. f 마이너스 x 더하기 fx가 0이었던 거거든. 이가 그쵸? 어차피 0에다가 2 곱하니까 2거든. 야, 0이거든. 그지? 됐니? 되십니까? 됐어요? 자, 자, 번외로 주기함수가 있어요. fx와 fx 플러스 p가 같은 거. 돼요? 네. 되십니까? 이게 뭘 의미해? p주기 함수죠. 맞습니까? 자, 결론. f 별과 f 세모가 같았대요. 별과 세모는 뭔데? 몰라. 문제에서 제시된 식이야. 식으로 줬어. 됐니? 됐어요? 네. 자, 별 더하기 세모가 숫자일 수도 있고요. 두 식을 더했는데 x가 없어져. 되니? 네. 두 식을 뺐는데 숫자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되니? 자, 더하기가 숫자면 x는 2분의 별 플러스 세모 대칭함수예요. 더해서 숫자면. 빼서 숫자면 fx는 별 빼기 세모 주기함수를 의미해요. 오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빼면 p였다는 거죠. 숫자. 그치. 그만큼 주기였다고. 되니? 한 번 더. 얘랑 얘랑 더했더니 2k라는 숫자였다고. 그거의 반. k 대칭이라고. 알겠어? 되십니까? 네. 이게 도함수가 정확히 뭐예요? 미분이요. 기함수.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래요. 될까요? 자, 근데 여기에 이 얘기까지. 선대칭이 두 개면 두 개의 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주기가 돼요. 오케이? 네.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f 2-x랑 f2 플러스 x랑 같았대. 그리고 f 6-x랑 f 마시 플러스 x가 같았대. 오케이? 얘는 x는 2대칭을 의미하고 있어. 그치? 네. 얘는 뭘 의미하고 있어? x는 마이너스 4대칭을 의미하고 있지. 아, 마이너스 2대칭을 얘기하고 있죠. 네. 됐나요? 더해서 반대칭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여기까지 되십니까? 잘 봐. 여기에 x 자리에 x-12를 대입할게. 오케이? 그럼 똑같이 x-12를 대입해도 되냐? 그럼 f 14 마이너스 뭐가 돼요? x가 돼요. 그죠? 얘가. 네. 는 f 6 마이, 아니, f 마이 10 플러스 x가 되네요. 그죠? 얘는 또 뭐랑 같다며? f 6 마이너스 x랑 같다며. 아, 몇 줄? 빼서 숫자잖아. 8줄이라는 거죠. 그죠? 8줄이죠. 오케이? 되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선대칭이 두 개인데 주기함수가 아니, 아니에요. 저 뭐냐. x축의 수직인 직선들 두. 오케이? 어, 오케이. 됐죠? 되십니까? 네. 자, 근데 정리 좀 할게요.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봤잖아. 극한에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수렴 또는 발산을 확인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그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쵸. 배웠네? F 안에 여기에 어쨌거나 대칭이동된 형태들은 혹은 평행이동된 형태들은 요게 X가 아닌 다른 식이 주어졌다는 거지. 네. 그걸 GX라고 본다고. 그래서 F.GX로 보기도 해요. 네. 합성으로 확인할 거야. 네. 또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네. 시환해서 보기도 해요. 네. 근데 기본은 합성이야. 근데 좀 더 빠르게 볼 수 없을까가 치환인 거고. 특정 아이들은. 되니? 오케이? 네. 됐나요? 자, 합성 함수일 때 주의할 거 뭐라고? 값이 아닌 상태를 대입해야 된다. 제가 네. 되십니까? 이것 좀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 아니다,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 하나 보고요. 얘 좀 보시고. 얘 좀 먼저 볼게요. 얘는, 얘부터 볼게요. 0의 왼쪽 값들을 넣으면 0에 가네. 극한값이 0 맞아? 근데 0보다 작은 값이 0 가까이 가죠. 0의 왼쪽 값들을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몇이 됐어? 1 됐어. 그죠? 됐나? 네. 1의 왼쪽 값들이야. 1의 왼쪽 값들을 넣으면 마일입니다. 그죠? 마일보다 근데 큰 값이 가까워지죠. 마일보다 큰 값들을 넣으면 마일이네요. 그죠? 자, 마지막. 마이너스 1의 왼쪽 값들이야.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죠? 근데 0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 왼쪽 값들을 넣어야 되니까 1 되네요. 그죠? 다 더하면 1. 됐나요? 한 번만 더 보죠. 자, 얘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f.x 플러스 2 되니? 곱하기 g 도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부터 보자는 거죠. 됐나?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겼거든. 맞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고. 됐나? 자, 어디서 봐달래? 0의 오른쪽이래요. 0 넣으면 몇이죠? 2죠. 그러면 0의 오른쪽이니까 2보다 큰 값이지. 2보다 오른쪽 값이니까 몇이 됐어? 2가 됐네요. 그죠? 네. 자,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몇이고? 마일이죠. 0보다 큰 값들을 넣었어? 마일보다 작은 값들이지. 마일보다 왼쪽 값들을 넣으니까 마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2가 됐어. 그죠? 한 번 더.
얘는 마이너스 1의 왼쪽 값들을 먼저 f에 넣으라면. 맞나요? 마이너스 1의 왼쪽 값들은 여기 0으로 가네요. 그죠? 0보다 큰 값이 0에 가까워지죠. 0보다 큰 값들을 넣으면 마일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되십니까? 네. 될까요? 어, 63번이랑요. 오십이 55. 52, 55. 좀 풀어볼까?